안녕하세요. 저는 4년 전에 부익남을 접하고 그동안 저축만 해오던 삶에서 벗어나 부동산 투자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된 30대 중반 직장인입니다. 덕분에 인생이 많이 바뀌었고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은데요. 사연을 통해서 간접적으로나마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19년도에 영종도에 구입한 25평 아파트가 한 채 있고요. 2억 3천에 구입했는데 3억 5천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한 4년 정도 지났는데 뭐 한 40% 정도 올라간 거죠. 저는 직업상 이동이 잦아가지고 앞으로도 이 아파트에 거주할 일은 없습니다. 현재 이 집은 월세를 주고 있는데 1000에 85, 1억 5천만 원의 대출이 있죠. 운 좋게 안심전환 대출을 받아가지고 2.1%라는 아주 저금리로 대출을 받은 상태여가지고 원리금 균등 상환이 64만 원이기는 합니다. 그럼 원금도 갚고 이자도 갚았는데 월세보다 낮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지금 플러스인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뭐 좋은 구조이긴 합니다. 이 집을 유지하는데 뭐 어려움이 없으니까. 다만 이 대출의 조건은 1주택자여야 한다는 점이죠. 저는 이 집을 유지할지 상급지로 갈아탈지 고민 중인데 장기적으로는 서울에 집을 보유하는 게 목표로 하고 있지만 이번에 상급지로 갈아탄 다음에 예산에 맞는 집을 구매해서 월세나 전세갭 투자로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2.1%의 저금리 대출이 눈에 아른아른 거리는 거죠. 지금까지는 이 집을 유지한 채 해외 부동산도 사고 미국 주식도 사고 예금 달러 등으로 이제 자산을 좀 분배했었는데 저금리라는 이점을 계속해서 유지하면서 이걸 가지고 갈지 아니면은 부동산이 좀 침체가 돼 있으니까 이럴 때 상급지로 갈아탈지 고민이 된다는 거죠. 이분은 무주택을 할 마음은 없어요. 그러니까 상급지로 갈지 유지할지입니다. 상급지로 갈아탈 경우에는 가용자산은 영종도 아파트 팔았을 때 2억 정도의 순이익과 예금 같은 게 한 1억 7천 있어가지고 이래저래 돈이 좀 한 3, 4억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연봉은 3점 8천 정도입니다. 지역에 관해서는 실거주할 게 아니기 때문에 어디든지 상관없지만 8, 9억 정도 서울 혹은 수도권을 선호하는 상황이고요. 미혼이고 결혼 계획도 아직 없어가지고 당연히 뭐 정책적인 모기지가 해당이 되는 게 없는 상황이고요. 현재 집을 유지한 채 다른 곳에 투자할 경우에는 이제 미국 주식이나 뭐 이런 거 ETF 달러 같은 비중을 늘리면서 나중에 다시 부동산 투자로 돌아올 시기를 찾아보려고 한다는 거죠. 자, 이분의 지금 사연을 정리해 보면은 나는 지금 집도 한 채 있고 다른 투자도 하고 있는데 이자가 아주 저렴하기 때문에 월세가 남고 있는 상황. 이 상황을 굳이 흔드는 게 맞을까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제 결론은 팔고 다른 거를 투자하는 게 낫다라는 게 저의 결론인데 아마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냐, 영종도 아파트 호재가 많다. 그리고 앞으로 무슨 뭐 교통 호재 같은 것들도 있고 대교가 생기는 것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영종도 앞으로 좋아지는데 이걸 왜 파냐고 라고 말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호재만 따질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자, 왜 그러냐? 직업상 이동이 잦아서 앞으로도 이 아파트에 실거주 할 일이 전혀 없죠. 이분은 명확합니다. 실거주를 할 일이 없어요. 그러면 실거주를 안 한다는 생각을 하는 순간 아파트는 더 이상 집이 아닙니다. 그냥 단순 투자 자산 중에 하나일 뿐인 거죠. 그러면 내가 실거주를 안 하면 아파트는 투자. 그러면 투자라는 건 뭐죠? 항상 대안과 비교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얘가 좋은 건 상관이 없어. 얘가 다른 애들보다 더 좋아야 됩니다. 영종도에 호재가 많아요. 알죠? 그러면 다른 동네는 호재가 없습니까? 다른 데도 호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의미하게 내게 더 좋은지를 따져야 됩니다. 투자라는 건 그런 거죠. 다른 대안 대비 유의미하게 수익성이 우수한가를 따져야 되는데 이 사연자의 고민은 이 저금리 대출 받아놓은 게 좀 아깝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사실 투자 판단에 영향을 주면 안 됩니다. 사실 거의 의미 없는 선택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시세가 3억 5천이고 월세가 1000에 85죠. 그다음에 대출이 1억 5천이 있습니다. 2.1% 저금리고 원리금 균등 상환을 64만 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분은 지금 3억 5천짜리를 내가 가지고 있는 건데 여기서 대출이 1억 5천 정도가 있으니까 실제로 2억의 차액이 지금 내가 투자가 돼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팔았을 때 3억 5천을 받을 수 있고 대출 갚으면 2억이 남으니까 그럼 나는 2억 정도를 여기에 집어넣어놓고 있는 거예요. 보증금 1000만 원 받았으니까 1억 9천이겠죠. 그러면 내가 1억 9천을 투자를 했다고 가정하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월세가 85인데 이자가 26만 원이에요. 그러면 순이익이 59만 원입니다. 자, 그러면 월세 순이익률이 3.7% 정도 됩니다. 그러면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아니 내가 집을 가지고 있는데 월세를 받고 있어. 근데 월세 수익률이 3.7%? 그럼 뭐 은행 예금 정도 되는데 이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이 아파트라는 거는 이 철저하게 지금 이분은 투자로 접근하시는 거니까 아파트는 월세를 받으려고 만든 상품도 아니고 사람들이 월세를 받기 위해서 사는 상품도 아닙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우리나라는 아파트 선호도가 대단히 높고 그리고 아파트의 대부분 또 전세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대부분 아파트라는 거는 내가 사서 뭐 전세를 끼고 가지고
있다가 시세 차익을 노리는 투자를 많이들 하시죠. 자, 그러면 이 물건 한번 생각해 보세요. 3억 5천에 지금 산다고 칩시다. 그러면 1000에 85를 맞출 수 있어. 그럼 내가 대출 없이 3억 5천 전액을 주고 이걸 샀다고 치면은 나는 3억 4천만 원 투자해요. 왜냐면 월세 보증금 1,000만 원 있으니까 3억 4천 넣어가지고 85만 원 받잖아요. 그러면 수익률이 3%짜리 투자처예요. 그러면 내가 대출 이자가 낮아가지고 나는 이득이 많이 남는 것처럼 보이지만 새로 이 물건을 사가지고 월세를 주려고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무조건 손해입니다. 월세 받아가지고는 손해인 구조인 거죠. 그러니까 아파트를 사면서 월세를 가지고 수익성을 따지는 사람들은 별로 없다는 겁니다. 지금이 2022년, 2023년이 근 40년 만에 온 이례적인 금리 인상 시즌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결과가 뭐죠? 지금 미국 국채만 해도 그냥 4.5%를 줍니다. 미국 국채라는 건 정말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인데 이 안전한 게 4.5%를 주는 이례적인 시장입니다. 자, 그러면 이 미국 국채가 4.5%를 주고 영종도 아파트가 3%의 수익률을 주는 투자 상품이라고 가정을 해보면 이게 의미가 있는 건가요? 이 월세를 받겠다는 게 의미가 없다는 거죠. 사실상 영종도 아파트 3%보다 미국 국채 4.5가 더 많이 주잖아요. 더 많이 주고 더 안전하고 그러면 손해보는 게 하나도 없는데 이걸 선택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자, 거기다가 아파트는 유지비도 들어갑니다. 기본적으로 수리비도 들어가기 시작할 거고요. 이게 월세가 좀 남는다 싶으면은 한 번씩 수리비로 왕창 나갈 때가 있어요. 뭐 복비도 나가지만 도배를 막 해줘야 된다거나 아니면 뭐 보일러가 고장 나가지고 보일러도 뭐 갈아줘야 된다거나 이게 연식이 쌓이면 쌓일수록 내가 벌어놓은 돈 가지고 막 까먹는 일들이 생깁니다. 중개수수료도 당연히 돈이 나가겠죠. 거기다가 이제 뭐 적긴 하겠지만 재산세도 나갑니다. 이런 것들 따져보면은 실질적인 수익률은 훨씬 더 떨어질 것이다. 자, 그러면 이제 아까 말했던 대로 아니 그 월세야 그냥 보너스 같은 개념인 거고 아파트는 시세 상승을 노릴 수 있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하실 수도 있는데 이 지역을 지금 뭐 명확하게 말씀을 안 해주셔가지고 그냥 아마 이쪽이 아닐까 싶은데 여기 영종도의 25평형 아파트 전세가 뭐 대략 한 2억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은 2억대의 전세라고 만약에 가정을 해보면 이 대출 조건이 1주택자여야 한다는 이런 좀 단점도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 저금리의 이자를 이용하면서 사실상 뭐 예를 들어 두 채를 살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모로 좀 이렇게 불리한 점도 있죠. 그러면 내가 어차피 월세는 크게 생각 안 하니까 전 시세 상승을 노리겠습니다. 라는 생각이라면 전세도 낮지 않으니까 그러면 전세를 주는 게 훨씬 이득인 거죠. 그러면은 아까 말한 대로 개수의 제한도 좀 없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대출이 1억 5천인데 전세를 만약에 2억이나 2억보다 조금 더 높게 맞출 수만 있다면 현금도 한 최소 5천만 원은 추가 확보가 됩니다. 이걸 가지고 다른 걸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세 상승을 노릴 거라면 전세 주는 게 훨씬 더 유리한 구조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시청하시는 분들이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전세를 주고 이 아파트를 보유를 하면서 시세 상승을 노려봅시다. 이게 결론입니까? 근데 이건 또 아니죠. 왜 그러냐? 이렇게 세팅을 하는 게 아파트 투자는 어쨌든 기본인데 근데 이건 또 다른 대안과 비교를 해봐야 되는 거죠. 과연 이 선택이 그러면 아파트 투자들 중에서는 과연 최선의 선택일까? 자, 아파트를 보유한다라고 생각을 하신 거죠. 그러면 이분은 상승을 기대하는 편인 거죠. 나는 상승할 거기 때문에 아파트를 보유하든지 갈아타기를 할 건지 라고 선택을 둘 중에 하나를 한다는 건데 이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 알게 되는 법칙이 있습니다. 뭐죠? 바로 이겁니다. 내게 오르면 다른 것도 오른다. 그리고 두 번째 법칙이 있습니다. 뭐냐면 내 것이 안 올라도 다른 것은 오른다라는 거죠. 이게 무슨 소리냐? 내게 오르면 다른 것도 오르고요. 내게 안 올라도 딴 게 올라. 그러니까 이게 투자를 했지만 항상 다른 사람들의 결과가 더 좋은 거. 약간 이렇게 느껴지는 게 이 부동산 투자의 법칙입니다. 이 왜 그러냐? 이 아파트는 기본적으로 주식 같은 거랑 좀 달라가지고 주식은 뭐 회사가 뭐 적자가 나도 막 투자를 하는 경우도 있고 뭐 회사 규모가 뭐 작아도 그냥 막 투자를 합니다. 어쨌든 그 시세의 흐름을 내가 타가지고 돈을 벌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아파트는 안 그래요. 아파트는 기본적으로 투자 상품으로 보기도 하지만 실거주로 사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이 아파트라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방향성이 나쁜 거에서 좋은 걸로 갑니다. 무조건 이동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파트라는 거는 상급지가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이 상급지를 살 수 있느냐 없느냐가 어찌 보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의 흐름이 다 일로 이동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좋은 동네 살다가 나쁜 동네로 내려가는 경우는 뭐 사업이 망한다거나 아니면 뭐 직장이 흔들린다거나 이런 일이 아니면 웬만해서는 사람들은 한번 내가 살면 더 상향으로 가려고 하지 웬만하면 하향을 하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자, 근데 이분은 지금 상급지로 갈아타든지 유지하든지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무주택자가 될 마음이 전혀 없는 분이죠. 그러면 이런 분은 이걸 판단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내 아파트가 과연 남들 아까 말했던 내게 오르면 남들도 올라가기 때문에 내게 다른 것들보다 유의미하게 더 많이 올라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투자를 잘한 선택이 되는 거죠. 내게 올랐어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내게
오르는 동안 다른 애들이 더 많이 오르면 나는 손해를 본 거니까. 거기다가 반대로 빠질 수도 있잖아요. 그럼 남들보다 덜 빠져야지 내가 돈을 번게 되는 거죠. 어차피 투자판에 들어왔다면 잃을 때는 적게 잃고 벌 때는 많이 벌어야 되는 거니까. 그럼 이걸 판단을 해봐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판단합니까? 사실 간단합니다. 이렇게 바꿔보면 돼요. 우리 동네 사는 사람들이 돈을 벌면 과연 다른 지역에서 들어오는 지역에 속하는지 아니면 돈을 벌면은 반대로 떠나가려고 하는 지역에 가까운지 이걸 판단해 보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지역을 딱 봤을 때 이 지역은 사람들이 되게 좀 살고 싶어 해요. 그래가지고 돈이 모이면 여기로 막 이사를 오고 한번 들어오면 잘 안 나가려고 해. 나가는 사람도 있긴 있지만 그래도 들어오는 사람들이 항상 좀 많아가지고 수요가 항상 좀 쌓이는 지역이 있고 이게 수요가 조금 쌓이다 싶으면 또 한번 쑥 빠져나가고 또 쌓인다 싶으면 또 빠져나가는 약간 그런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 동네는 어디에 더 가까운가? 이걸 판단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 아파트 가격만큼 서열이 확실한 게 없어요. 이 아파트가 되게 그 정교한 시스템 체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모두가 관심이 있고 그리고 모두가 다 지금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시절이기 때문에 이 아파트 가격이 보통 비싸다. 그러면 그 비싼 이유가 웬만하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비싼 단지, 가격이 비싼 지역은 가격이 싼 지역, 가격이 싼 아파트 대비 무언가 유의미하게 이 시장에서 좋게 평가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중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내가 여력이 된다면, 여력이 되는 선에서 투자로 접근할 때는 철저하게 더 비싼 아파트를 살 수 있는가가 사실은 되게 간단한 답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저렴한 아파트를 여러 채를 사가지고 다주택자로 돈을 엄청나게 벌어야지 뭐 이런 사람들도 있죠. 그런 사람들은 전략적인 판단을 하기도 하지만 웬만한 사람들이 아파트를 투자로 접근할 때는 가능하면 비싼 아파트를 사는 게 조금 더 마음 편하고 유리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문제는 내가 그걸 살 여력이 되는가죠. 이분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정도 자산이 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런 자산 정도에 이 정도 연봉이라면은 지금 한 3억 초반의 아파트는 약간 조금 작은 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했듯이 여력이 있는데 여력이 있다면 조금 더 좋은 아파트를 사놓는 게 저렴한 아파트를 사는 것보다는 그래도 투자 안정성이 조금 더 높다고 봐도 되거든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이분은 한 5, 6억대 정도 아파트를 사는 거는 뭐 크게 부담은 없지 않을까라는 게 저의 의견입니다. 왜 그러냐면 요즘에 이제 뭐 경기도도 그렇고 뭐 서울은 조금 낮긴 하지만 전세가율이 한 60% 안팎인 곳들이 많습니다. 뭐 한 5, 60%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내가 6억대, 뭐 5, 6억 정도 사이, 뭐 그 정도를 산다 그러면은 3억으로 매수가 가능하고요. 가능하면 뭐 5억 후반대 정도, 5억 후반대 정도 사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지금 2년을 이상 보유를 했죠. 4년을 보유했기 때문에 양도세는 비과세 구간에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이 상황에서 어쨌든 올랐으니까 좋은 일이고 여기서 정리를 해가지고 자산 배분을 좀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건 철저히 투자 상품이라고 그랬습니다. 실거주가 아니니까 이걸 팔고 새로운 걸 좀 알아보면서 거기다 자산을 좀 일정 부분 더 조정을 하는 그런 목적의 선택을 할 필요도 있는 거죠. 왜냐면 세금이 없기 때문에 굳이 이걸 뭐 장기 보유를 해야 될 이유는 별로 없습니다. 이분 어차피 1주택자 분이기 때문에 뭐 양도세가 어차피 나오지가 않으니까 이번에 그냥 한번 옮겨서 다시 시작하는 것도 괜찮다. 그리고 지금 아직 특례보금자리론이 살아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뭐죠? 6억 이하의 아파트죠. 그리고 이제 뭐 내년에 신생아 특례가 되긴 하지만 그거는 뭐 제한적인 영향을 줄 것 같고 아직 강력한 대출은 특례보금자리론이라는 게 아직 남아있는데 이게 6억 이하는 여전히 살아있고 그래서 지금 거래량이 이 6억 이하의 아파트들에서 그래도 조금 살아서 계속 거래가 되고 있는 와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내 집을 결국에 누군가가 사줘야지만 내가 투자가 성공하는 걸 텐데 그럼 그 매수 희망자들이 대출을 받기 좀 편한 그 구간에 내가 들어가 있는 거는 나쁜 선택은 아니지 않을까. 그러면 내가 여력도 되고 상황도 되고 그리고 조금 부담도 좀 덜하다면은 한 번은 옮겨볼 만하다. 지금 뭐 영종도에 가지고 계시지만 사실 그 인근에 보면은 여전히 저렴한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한 30평대가 뭐 4억, 5억, 뭐 6억 이런 데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서울을 보는 거는 안 되겠지만 이 경기도 서부권, 인천 이쪽은 충분히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조금 더 사람들이 더 좋아하는 그리고 사람들이 조금 더 거주를 해서 정착하려고 하는 동네 이쪽으로 옮겨갈 여지는 충분히 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뭐죠? 문제는 이거죠. 내 집이 팔리는가?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걱정은 사실 내 집을 내놓고 누가 산다고 하면 그때 고민하면 돼요. 왜냐하면 살려는 사람도 없는데 내가 이걸 팔고 어디 갈
갈까요? 라고 얘기하는 거는 어찌 보면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내 집이 팔려야지 어디 갈 거 아니야. 근데 팔리지가 않는데? 그래서 거꾸로 이번에 한번 내놔보시는 건 좋을 것 같고요. 내놓고 나서 분위기를 한번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또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막 급하게 팔으라는 것도 아닙니다. 이분은 다른 투자도 지금 하고 계시고 지금 이 물건 자체도 어쨌든 세팅은 잘 돼 있어가지고 월세도 남고 저금리로 지금 잘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기 때문에 내가 막 급하게 여기서 막 싸게 팔아가지고 빨리 옮겨놔야 되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으니까 한번 집을 한번 내놔 보시고 사람들이 많이 보러 오는지도 한번 보시고 실제 와가지고 가격을 뭐 조금 딜은 하겠지만 살 의지가 있는 사람들이 오는지 아니면 그냥 한번 알아보러 왔다 정도인지도 한번 구분을 해가지고 우선 내 거를 좀 팔고 그 다음에 옮길 수 있는 그 방향으로 설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